현재 중국 정부가 기존의 강경 노선을 뒤집고 한국과 밀착하려는 행보를 보이면서 그동안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해왔던 일본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온 탓에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을 서두르면서 중국 경제에 심상찮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하듯이 최근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연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외교 대응을 펼치고 있다는 중국 매체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인 소우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중국 정부가 일본과의 모든 교류를 차단한 것도 모자라 일본 수산물 수입까지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꺼내든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선에서 선회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당장 9월 말에 예정됐던 중국과 일본의 군사교류 방문마저 취소될 만큼 두 나라의 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 8월 24일에 단행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이후로 두 나라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오는 12월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이전까지 중국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접촉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는 자국 정부가 일본에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한국 총리에게 이른 시일 내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입장까지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차가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을 상대로는 이처럼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나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맞서 탈중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중국보다 일본과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 투자자들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단 87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세워진 99개의 신규 법인수보다 훨씬 더 줄어든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올해 같은 기간에 일본에 세워진 한국 투자자들의 신규 법인은 11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개나 더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1989년 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신규 법인수가 중국보다 일본에 더 많이 설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매체는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한 이후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2006년까지 중국 현지에 2392개의 법인을 설립했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 진출을 기피하고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눈길을 돌린 것은 중국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부진한 경제 회복에 더해 중국 정부가 노골적인 사회 통제에 나서면서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6년에 한국의 사드 배치를 놓고 벌인 중국의 징벌적 무역 보복 조치가 결정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두 나라의 무역이 전년에 비해 8.4%나 급감할 만큼 한국 기업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겼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 시장을 신뢰할 수 없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동남아시아와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의지 지린대 동북아학과 교수는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또한 중국에서 자본을 철수하거나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한국 자금을 지원받은 노동 집약적 기업 역시 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산업이나 제품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주된 이유라고 그는 말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의 보안과 탄력성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했고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맞물려 일부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3시장으로의 제품 수출에 주목하고 있고 투자를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 역시도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축소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규모는
오히려 신기록을 경신할 만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에 발표된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상반기에 대중 수출국 중 2위였던 한국이 올해 상반기에는 5위로 하락했고, 무역 수지면에서도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최대의 적자국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한때 중국을 가장 매력적인 제조업으로 만들었던 비용 우위가 크게 약화된 데다가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무역 긴장으로 인해 대중무역 관계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마저 발생하자 한국 기업이 대체 시장 확보에 재빠르게 나서면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한국 기업의 탈중국화로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국가가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베트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중국에 설립된 한국의 신규 법인은 156개에 불과한 반면에 베트남에 새로 생긴 한국의 신규 법인은 무려 233곳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중국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중국에서의 운영을 제고해왔다.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삼성은 점차적으로 스마트폰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베트남과 인도 등의 국가로 옮기고 있다. 세계 최대 조선기업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하고 해양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보다 전문화된 부문에서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카메라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는데 베트남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미중 긴장으로 인한 생산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홍콩 매체는 이처럼 중국 시장에서 급속히 빠져나가려는 한국 기업들의 행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며 중국 정부가 이를 간단한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의 산업연구원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려고 한다는 한국 기업의 응답률이 크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에 2.7%에 불과했던 중국 시장 철수 응답률이 지난해에는 이보다 3배나 높은 9.6%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국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38%가 생산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구조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나머지 22%는 중국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지적했고 16%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를 우려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탈중국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산업 생산성과 기술 발전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당장 반도체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최첨단 산업 육성이 필수적인데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게 의존해왔던 첨단 반도체 조달이 일시에 중단된다면 중국 경제에 되돌이킬 수 없는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첨단 기계 장비와 반도체를 조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은커녕 미국과의 극한 대치로 인해 피폐해진 중국의 주권마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콩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로 인해 막다른 길에 내몰린 중국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처럼 중국 정부 역시도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을 막기 위한 당근책을 한시바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홍콩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 영토와 경제를 보존하고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이념과 정치적 명분보다 부단한 연구개발과 첨단 기술 확보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